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비상장 법인의 중소기업 대표님들 중간 배당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곧 10월인데요. 가을은 중간 배당의 계절입니다. 중간 배당을 활용하는 이유, 꼭 해야 되는 이유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이게 초과 배당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세금 문제도 같이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중간 배당은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의 3에 중간 배당이 있고요. 그 1항에 보면 중간에 뭐 요점만 적어놨습니다만 연 1회 영업기간 중에 이사의 결의로 혹은 주총으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음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 배당을. 그러니까 꼭 한번 활용을 해야 되겠죠. 직전 결산기의 순자산액에서 다음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순자산액이 있다. 그러면 순자산액에서 뭐 자본금, 그 다음에 기타 자본금, 자본적립금, 준비금, 이익준비금, 또 배당이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공제를 하고요. 또 중간 배당을 하면서 중간 배당하면 또 이익준비금 적립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본금 외에 중급 준비금이나 이런 것 금액들은 순자산액에서 공제하고 그 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자산액이 자본금이나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금액들이요 미실현이익, 뭐 실현도 안 되는 거는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본금이나 준비금의 합, 그 다음에 적립해야 할 준비금, 뭐 앞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순자산액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좀 순자산액에서 이 금액을 빼고 중간 배당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배당을 하려면 순자산액이 이런 금액들보다는 많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위반하고 그 이상을 뭐 현금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 이상을 만약에 중간 배당을 했다 그러면 그 차액은 여기서 만약에 차액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차액은 이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가 여러 명이라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럼 배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잘 아시다시피 이익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지분율만큼씩 배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법에 이게 기본적으로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고 해서 당연히 지분율만큼씩 배당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제가 좀 조그맣게 써놨는데 다만 제34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거는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주식을 예를 들어서 뭐 우선주라든지 이렇게 그 배당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금액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 주식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일반적인 보통 주식이라면 당연히 지분율만큼 배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익 배당을 결의하고 그러면 언제 지급을 하느냐? 주총이나 이사에서 결의를 했다 그러면 그 결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요.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한 날에 한다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결의하고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 배당을 결의했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행사하지 않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꼭 5년 이내에 배당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그 영상 그다음에 강의의 주제는 바로 핵심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중간 배당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1년에 한 번뿐이라는데 또 가을에 원래 봄에는 이제 정기주총이 있고 정기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을 하반기에는 중간 배당을 하기 적절한 시점이고요. 그럼 꼭 중간 배당을 왜 해야 되느냐? 뭐 기본적으로 뭐 큰 뜻에서 보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주주가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법인 자금을 개인화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급여나 배당, 상여 이런 몇 가지 외에는 사실 법인 자금을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 배당을 상법에 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놨을 때 금액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개인화해서 그 법인 자금을 가족에게 환원하고 뭐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은 무슨 배당 다 급여로 가져오지 월급만 많이 받으면 되지 연봉으로 받아서 가져오겠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시죠. 다 종합소득세 때문에 급여를 작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섞어서 배당과 급여를 잘 섞으면 한쪽을 많이 받는 것보다 두 개를 섞어서 받으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의뢰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설계를 해드리는데 하여튼 법인 자금을 개인화해서 가족에게 환원하고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다. 또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하면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서 절세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10억을 한 번에 배당 받는 것보다는 매년 1억씩 나눠서 10년 동안 하는 게 세금이 적지 않겠습니까? 물론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조금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배당을 하는 게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서 뭐 크면은 지금 소득세가 45%가 생겨서 지방세까지 하면 49.5% 거의 50% 세금인데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면 10몇 프로만 적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세율이 한 절반 정도 2분의 1까지 낮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이 배당을 하면 그 배당한 금액만큼은 순자산액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회사의 비상장 주식 가치도 같이 떨어질 테고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조정이 되겠죠.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주가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장회사는 증권거래소에서 그 불특정 다수에 의한 투자자들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만 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상장도 안 된 거 이렇게 평가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순자산액을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다 나중에 세금과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초과 배당으로 단계별 사전 증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배당금의 일부를 요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대주주고 아들이 소액 주주다. 지분율이 적다. 그러면 아버지의 배당금을 아들에게 넘겨줘서 그러면 이제 차등 배당이 되는 거죠. 원래 지분율만큼씩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면 그 나머지 배당금이 이제 아들한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초과 배당이 이루어지고 비록 증여세는 좀 내겠지만 단계별로 사전증여 효과가 좀 있다. 또 그렇게 하면 자녀에게 세금 납부의 어떤 재원 마련, 그 다음에 가업승계나 창업 이런 것들의 재원 마련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 배당을 비록 작은 금액이라도 매년 지속적으로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차등 배당, 초과 배당에 대해서 뭐 일부 우려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 혹시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요. 여기 상증법 제4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죠. 상증법 제41조 2에 보면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초과 배당하면 그 나머지 이익분만큼은 증여로 보겠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과배당, 이 차등배당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요 상증법에는 이 초과배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앞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최대 주주인 아버님이 받을 금액을 포기하는 겁니다. 전부를 포기할 수도 있고 일부를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례해서 배당이 안 되고 불균등 배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받은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에게 더 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주주인 대표님이 포기했다 이러면은 이익의 증여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아들한테 줄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보다 많이 받으면 그거는 초과배당이다. 그거는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세하고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세법에서 관련된 내용들은 이게
올해 좀 강화가 됐습니다만 아무튼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니까 대표님들 그럼 이거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초과 배당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을 사전에 증여해서 이제 주식을 좀 분산해 놓으신 뒤에 자녀에게도 좀 주식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배당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몰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재원 마련. 그냥 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초과 배당을 이용하면, 배당을 이용하면 법인을 위해서도 주식가치 조정도 하고 주주환원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자녀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도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합계액은 좀 고려를 해서, 그래서 10년 이내 증여한 합계가 좀 많다 그러면 그 세율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할 수 있는데, 사실 자녀에 대한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가 5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공제보다는 내지는 세금보다는 적정한 수준이라면 지속적으로 세금을 좀 내더라도 초과 배당을 해서 증여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주주인 부모의 종합소득 분산으로 절세 효과도 있죠. 그래서 아버님이 배당 받으면은 안 그래도 급여도 많을 텐데 가능하면 아들한테 자녀한테 몰아주면 아버님은 소득이 좀 낮아지니까 그만큼 세금이 좀 절세가 되겠죠. 그래서 자녀의 증여세와 부모의 종합소득세를 좀 비교해서 초과 배당을 얼마나 할 건지, 일부만 할 건지, 전액을 다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세금을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부모님들은 돈 벌 시기가 지났다. 60세든 60세가 넘으셨든 아니면 50대 후반이든 이제는 부모님들은 벌면 벌수록 그거의 절반은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비록 증여세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자녀에게 꼭 사전 증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세율이 낮은 구간을 활용해서 반복적으로 실행하시면 반드시 나중에 큰 효과를, 이걸 만약에 10년, 20년 계속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안 했을 때를 이렇게 만약에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10년, 20년 지나서 이걸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굳이 계산을 안 해보셔도 대표님들이 꼭 상상으로도 비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 설계 어렵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얼마든지 세금 아낄 수 있습니다. 그건 국세청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네, 대표님의 안전한 절세 설계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